김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강원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용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42분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경유차는 원래 더티 디젤, 즉 유해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차로 인식됐지만 몇 해 전부터 폭스바겐을 위시한 많은 회사들이 기술의 발전을 앞세워 클린 디젤, 즉 깨끗한 경유차라는 별칭까지 붙여가며 가격이 싸고 연료 효율이 좋다는 장점만 부각시켜 경유차 판매를 확대해 왔습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독일 자동차의 친환경성을 지켜세우며 미국 정부와 자동차 회사들에게 보고 배우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 실시한 테스트에서 예상과 정반대의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와 이를 미국 환경청에 접수하면서 적발되었다는 상당히 웃긴 과정을 가진 폭스바겐 조작 사건은 비용 절감이 유일한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해성 물질 배출 검증을 핸들이 직진인 상태에서만 한다는 것을 악용해 컴퓨터 회로상 직진에서는 저감장치가 작동하지만 핸들이 방향을 바꾸면 저감장치가 꺼지도록 만들어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 산화물이 기준치보다 40배가량 많이 배출됐고 미국에서는 자체 통계 결과 이로 인해 해마다 5에서 20명이 숨졌을 것이고 이는 지난 7년간 106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수준이며 그럴 경우 총 소모 비용이 1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별반 다르지 않고 심지어 경유가 더 비싼 주유소도 흔히 볼 수 있어 디젤차 점유율이 2.7%에 불과하고 땅이 한없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추정치가 나왔는데 디젤차 점유율이 40% 이상이고 땅이 좁은 우리나라나 디젤 점유율이 64%인 프랑스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20년 이후 파리에서 경유차 운영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미국은 유럽보다도 배출가스 규제가 강하기로 유명한데 규제를 충족시키는 차를 만들려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투자회사 액션 BNP 파리바에 따르면 유로 5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차량 한 대당 700유로가 들지만 유로 6 기준이 되면 1300유로가 든다고 합니다. 윌리엄 베커 전미 청정 공기업회 전무이사는 폭스바겐이 조작 행위는 결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비용을 절감해 다른 업체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자 했던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폭스바겐도 차량 한 대당 300만 원이 드는 20리터짜리 요소수를 이용한 저감장치 탱크를 설치하면 됐지만 그러자면 차량 설계부터 바꿔야 하고 이는 300만 원 플러스 알파만큼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컴퓨터 회로 조작이란 방법을 택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은 지금 해결 비용이 100조 원이란 얘기가 오가며 회사 존망의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SRF와 경유는 다른 종류지만 환경이란 주제에 있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질문에 앞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를 먼저 말씀드려 봤습니다. 먼저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완연한 그 가을 날씨인데 그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사님 혹시 가을을 좋아하십니까? 네,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연유로 가을을 좋아하세요? 우리 강원도의 단풍이 단연 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네. 특히 가을 하면은 이제 저는 가을 야구가 떠오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예전에 현대 유니콘스 광팬이었고, 네. 그리고 혹시 좋아하는 야구팀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이제 산미 슈퍼스타스를 좋아한 이후로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현대 유니콘스가 창단부터 해단 10년 동안 정말 전설적으로 잘해서 거의 가을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그때
그때가 또 제가 딱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가을에 야구장도 종종 가고 그 우승 불꽃을 보면서 우리 현대핑 팬끼리 뭐 얼싸안고 했던 추억이 있는데, 저도 그 지사님처럼 현대 해산 후에 그 거짓말처럼 야구 관심이 딱 끊겼는데,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작년에 류현진, 올해는 추신수 선수가 포스트 시즌 진출했잖아요. 그때 기분들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추신수 선수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한 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7년간 약 그 1,518억 원 정도고요. 그 1억 3천만 달러고 1년에 약 217억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먹튀라는 말도 들었고, 그 올해도 부진하다가 이제 중후반 맹활약을 해서 그 뭐 여러 비아냥들을 잠재우고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입증을 해냈는데, 그 이런 고액 연봉 스포츠 선수 얘기를 들으면 1년씩도 아니고 이렇게 장기 계약으로 7년씩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7년씩 계약하고 이런 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아니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아니면은 너무 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 그 이제 지사님 말씀하신 부분 말고, 그 회사 입장에서 7년 계약을 한다, 이런 게 과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 계약하는 게. 글쎄 그분들의 뭐 경영 판단이어서 제가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선수들은 계약 전에 활약을 잘 하면은 이제 남들이 평생 벌기도 힘든 그런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뭐 1년에 벌고 그러는데, 뭐 조금 전에 그 제가 언급드린 바도 있지만은 먹튀일 수도 있어요. 그 선수가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도. 근데 이제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 무엇 때문에, 아니면 무슨 기준으로 구단들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모험이라면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장기 계약 연봉을 책정을 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 다른데 또 이렇게 임대하거나 팔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대해서 팔고 그런 거보다는 야구는 기록의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기록은 3할, 4할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게 확률이에요. 확률. 나와서 칠 확률. 그 도루 몇 개, 뭐 홈런 몇 개, 실책 몇 개, 타점 타율, 주자가 루상에 있을 때, 없을 때, 그런 상황 등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그 선수들이 남긴 기록을 분석을 하고 또 분석해서 그 선수 경기 능력, 즉 잘할 확률을 보고 200억이나 뭐 300억 몸값을 책정하는데, 경영자나 구단 입장에서는 제 본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이제 그 구단을 운영하는 데 더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봉 책정을 그렇게 높게 할 때 분석을 하고 또 분석하고 이런 거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명예도지사로 위촉이 되기도 하셨던 그 A 연구원의 특정 연구원이 계시잖아요. 언제 처음 만나셨고 어떤 연유로 그 A 연구원과 그 A 연구원의 그 특정 연구원을 알게 되셨으며, 그게 누가 소개해 주신 겁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1년쯤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분이 교도소에 계시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목회를 가셨다가 이제 당신께서 갖고 계셨던 이제 기술과 그것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의 실패, 이런 것들을 듣고 좀 한편으로 안 됐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소개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신 그랬습니다. 거예요. 그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그 특정 연구원께서는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그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고, 또 수배 중이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던데, 그 사실이죠? 수배 이제 고소를 그 둘이 같이 동업을 그때 하시던 분이 처음에 이제 선의로 시작을 해서 사업을 같이 시작했는데 상용화에 실패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고소를 주고받아서. 그러니까 그 상용, 제 말씀을 듣고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상용화에 실패했다는 거는 믿고서는 같이 했는데 네. 돈도 투자하고 그게 이제 네. 실패를 했으니까 고소를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고소가 됐는데 그분이 중국에 가 있다 보니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랬는데 조사를 받으러 못 와서 수배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실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명예도지사 위촉할 당시에 네, 고소가 당한 상태고 네. 뭐 조사받으러 와라는데 못 가서 수배되고 이런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 사실도? 그 사실은 몰랐고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그 옛날에 그 기술을 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배된 건 본인도 지금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차마나 GW 개소식 이럴 때 못 오셨겠네요. 그 연구원께서. 한국에 살 때 못 오셨고 이제 중국에 가서 기술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 때 뵀습니다. 그 명예도지사를 위촉하시기 전에 기술을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위촉하시고 확인을 하셨나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던 비슷하게요? 네, 네. 그 자료상 보니까 협약 이후에 한번 뭐 가서 저거 하신 거 있더라고요. 네, 기술 시험. 가서 봤었습니다. 기술 보기도 전에 그 협약을 먼저 하시고 시연하신 걸 보러 가신 건데 그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지난 8월에 원주의 비업체와 함께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가 네, 네. 그 주민들 반대로 지금 보류 상태에 있고 그 본의원이 파악하기 있기로는 네. 그 업체가 기존에도 SRF를 제조하고 있었는데 A연구원의 신기술을 접목해서 네. 공장 설비 일부를 변경하고 현재 그 신기술 A연구원이 했다는 그 기술로 시험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주에 있는 이제 저기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시험적으로 거기서 뭐 본격적으로 큰 발전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한번 돌려보는 시범 발전소를 한번 세우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다른 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험 생산하는 그 연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드리기로 하고 저기 한번 보시면 화면 잡고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SRF랑 다른 그 기준이 저거거든요. 규격 유로 5에서 유로 6으로 가는데 이게 질소 산화물인데 반을 절감하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비용이나 이런 비용 절감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속임수를 쓴 건데 이런 것처럼 자동차에도 이런 규제랑 규격이 있는 것처럼 SRF도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0.6인데 뭐 이탈리아는 0.3, 핀란드는 0.2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아요. 외국이 더 까다롭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염소 같은 경우 이제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국내가 다른 데보다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으시죠? 우리나라 규격 자체가 굉장히 좀 관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SRF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배출 허용 기준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이게 다 숫자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딱 SRF 허용 기준만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여기서 회분, 뭐 20 이하, 염소, 황금 이렇게 이하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A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할 때 네, 네. 이처럼 그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이런 기준에 따른 네. 수치상의 기술 검증을 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또 지금 현재도 명백히 이렇게 수치상으로 거기에 기술이 네. 부합된다라는 그런 자료가 없죠. 입증 자료가. 지금 기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쓰레기에 수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 들었는데, 죄송해요. 자꾸 말이 네. 너무 죄송. 그 기술은- 슬러지는 SRF가 아니잖아요. 슬러지 처리는. 네, 네. 저는 이 SRF만 말씀드려요. SRF는 지금 회분, 말하자면 연탄재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나머지 카드뮴이나 이런 건 다 기준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회분이 좀 많이 나와서 어찌됐든 협약 체결 당시에 기술 검증이 안 이루어졌었고, 네, 그리고 현재도 그 검증할 만한 그런 자료가 없고 네.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이. 협약은 체결이 됐는데.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SRF가 쓰레기 뭉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게 중국 쓰레기랑 우리나라 쓰레기랑 성분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검증도 안 해보고 거기 중국에서 가서 시연을 보시고 이게 괜찮구나 해서 그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도입하겠다는 건 좀 섣부르신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검증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공적인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을 수립하고 확립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있는 탄천 슬러지 처리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그걸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공식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네. 제가 왜 그러냐면 네. 그쪽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생산 비용이 절감된다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업체 중에 이 기술이랑 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성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답변을. 기술을 확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기술을 확립하는 단계의 업체에 장점이 없는데 왜 협약을 체결해요? 다른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기물질, 하수 처리장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는 이제 수분을 한 40% 정도 빨리. 아니 그러면은 지사님, 네. 그러면은 유기물질을 추진을 하시고 네네. 지정면의 SRF를 추진을 안 하셨어야지. 그거 먼저 하신다는 건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더 확신이 있어서 먼저 하신 거니까 다른 그 B에 대한 사업은 안 하시고 A를 해서 그 A가 문제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채산성에 대한 검증 자료도 없을 뿐더러 그것도 모르신다는 거네요. 더 싼지도 거기가 그 제조 방법이. 이제 우선 기술이 확립되면 그건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술 확립할 때 만약에 성공되면 경제성도 있다고 봐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넘어가는데 공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 기술 확립되고 정립된 업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생산성 절감이 그 주 이유로 해서 그게 싸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 거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집행부에 답변을 했을 때도 모든 분들이 오셔서 그걸 얘기하셨거든요. 싸다고 거기가. 근데 그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 그러면 왜 거기랑 체결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많은 쓰레기로 연료가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그건 굉장히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것을 수치로 그거는 절차를 지금 그 차만한 GW가 아니라 네네. 다른 업체랑 해도 싼 거예요. 그거는 꼭 그 회사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협약하실 때.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사님 답변에 의하면 단순히 시연만 보고 기술을 강원도에 도입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 입증은 안 된 거고 기술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특히 이제 한우를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축분 처리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민원들과 도움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 다른 회사에도 많이 갔었습니다. 저기 전남 무안까지 가서 이 좋은 미생물을 좀 들여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좀 잘 안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지사님 그 협약하실 때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네. 하신 거를 봤는데 네. 제가 그 이분 특허 난 거 아닌 거 이런 거 그 특허청에 가가지고 다 제가 기술자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 개요까지 다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 6가지 중에 지금 말씀하신 슬러지 네. 그것도 지금 하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불투명한 거고요. 아직은 그게 확실히 나온 건 아니니까. 그 6가지 전체에서 기술이 있다라고 저는 못 느꼈거든요. 전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서울 탄천 하수처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4번의 시험을 거쳤는데 거의 확립된 기술로 보고. 그 지금 축산 그거 처리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여기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RF만 관련해서 네. 기술 검증도 안 돼 있고 그런 거 지금 다 불투명한데 시연을 보시고 나서 그게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협약하신 걸로 아는데 그 지사님이 야구 감독이나 구단 경영자시고 네. 제가 스카우터인데 제가 제 눈앞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마다 홈런을 때리는 선수를 봤습니다. 우리 팀에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 체결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그 경영자 입장에서 해주실 거예요? 제가
대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수치상으로 공공적인 절차만 지금 남겨 있다. 아니 제가 데이터를 들고 가고 만약에 그 구단 저기 경영자시면 네. 이렇습니다 비디오도 들고 가고 그게 아니라 제가 본 걸 가지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게 보면 안다는 게. 이제 뭐 대개 그게 이제 공공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해야 되지만 대개 눈으로 보면 이것이 과연 실용 가능한 기술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봐서 봤고요. 저만 본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저 규격에 맞았는지 이런 보고 안다는 거는 정말 그 함정이에요. 정말로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아무리 그 협약이라고 해도 선수 기록과 그런 전적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수치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단 테스트. 우리 국내에 와서 이게 중국 거가 아니라 우리 것도 되는지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정말 던지는 공마다 홈런 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안타를 치는지 그걸 보고 나서 협약을 체결하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신 말씀이 제가 집에서 우리 집에 그 금송아지 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거랑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기술표를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의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엉터리거나 기술이 근거가 없거나 그런 기술이 아예 엉터리거나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요. 네. 방법은 아는데 규격 인증을 못 받는 거죠. 낙제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네. 수학도 할 수 있고 국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지만 점수가 모자라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우선 아까 말씀드린 하수 슬러지는 확립이 된 기술을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이득이 있을 걸로. 이렇게 이제 증명이 불분명한 그 제조 신기술을 원주에 있는 비업체에다가 이제 접목을 했는데 네. 그 비업체는 기존 규격 인증을 받은 업체였죠. 저런 인증을 받았었어요, 비업체가. 네. 그래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A연구도 뭐 보유한 특허가 있지만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SRF 제조와 관련해 독자적 핵심 기술이라고 말하는 그 특허는 거절을 당했었어요. 그 특허청에서. 그러니까 다른 그 말씀 계속 주시듯이 다른 기술이 있을지 몰라도 이 SRF 관련해서는 기술이 지금 불분명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조 기술을 바꾸면 비업체가 네. 그 변경 신고를 해서 다시 새로 인증을 받아야 되죠. 그 이제 특허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다 그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부 그 폐자원 에너지과에서 이렇게 있는데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있어요. 그러면 뭐 과태료 좀 그러니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매년 일정 기간마다 그 비업체가 대신- 변경 신고를 안 했는데 제조 시험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판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 안 하죠. 기술이 확립이 되고 네. 그 확립된 기술을 바탕으로 뭐 투자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겠죠. 제가 이거를 이제 질문 드린 이유는 네. 이렇게 변경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변경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자료라도 있으면 그게 입증 자료거나 아니면 이게 부적격 자료가 되는데 그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 업체 기술이니까 어차피 똑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신고를 했다가 그 거절당한 그게 있으면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네. 그 비업체가 시험 생산 제품 계속 규격을 못 맞추고 있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존 업체가 자기네가 원래 가졌던 기술로 생산을 하면서 네, 네. 소규모만 그 변경을 해서 시설 변경을 해서 네, 네. 그래가지고 소규모로 시험 생산량이 적은지 아니면 자기네가 하고 있던 걸 전체 거의 모든 거를 변경을 해서 지금 생산하는 생산품이 거의 지금 그 신기술에 의한 건지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원주에서 네, 생산하는 네, 거 네. 말씀이시죠? 그 원주에서 생산하는 건 제가 가봤는데 신기술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금속 같은 건 다 기준치 이하로 아주 낮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분, 연탄 타고 남은 재가 너무 많이 남는 그 것이 말씀이 문제죠. 아니라 네.
그 기존 업체가 생산하던 게 A고 네. 신기술 도입한 게 B면 네. A를 생산을 하면서 B를 시험 생산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게 다 B밖에 없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A는 제가 가서 보지는 못했고요. B는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B업체도 기존에는 쓰레기 연료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그 생산을 해서. 근데 지금 못 팔게 됐잖아요. 그거 명백한 손해거든요. B업체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개조 비용을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B업체가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그래요? 이러고서 했으면 그 개조 비용까지도 현재는 손해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저보다 더 전문가십니다. 이제 그분이 와서 이게 기술이 되겠다고 싶어서 가서 실험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다고요. 어떻게 그거를 네. 규격 인증도 안 된 기술을 그렇게 전문가께서 도입을 하셨는지 좀 신기하고요. 그 회분이 높은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곧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빨리빨리 죄송합니다. 그 A연구원에서 도가 이제 함께 차마나 GW 설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투자해준 부분은 어떤 게 있고 반대로 A연구원이 강원도에 투자한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투자를 받거나 뭘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기술을 확립하는 단계여서 기술이 확립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투자를 받은 게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네. A연구에 그 도가 투자한 사실은 없다는 건 알겠고 17억을 네. 차마나 GW가 9.5억 원 자본 설립, 이를 A연구원에서 7.5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뭘 투자를 받은 게 없다라고 답변을 주십니까? 저기 답변을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도에서.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뭔가 좀 답변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이 하겠습니다. 9.5억 원이 네. 이 D대표가 자본 설립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D대표가 있는 차마나 GW가 9.5억 원 자본 설립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투자를 받은 건지 아닌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투자 받은 건 없습니다. 동일 답변에 대해서 저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8월 13일 답변이었고 이거 10월 5일인데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도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네. 좀 재밌지 않습니까? 투자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답변이 투자 받은 거가 있다라고 주셨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도가 알 수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저거는 아마 이거 좀 이제 그 회사가 사기업이므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투자의 내용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외에도 도가 알고 있지만은 답변을 안 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네. 그리고 그런 또 일 재밌는 답변이 심지어 어떤 답변도 주셨냐면 강원도는 A연구원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A연구원이랑 선을 확 그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협약서를 보시면 이것도 궁금해요. 여기 보시면은 A연구원이 우리한테 열병합발전소 추진 설치 2천억을 들여서 한다 그랬는데 이거 중국 투자 받고 하려고 그러신 거죠? 2천억 원. 전 그렇게 답변 저런 드렸는데. 것들은 이제 기술이 확립된 후의 계획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탄천하수처리장하고 또 원주에서 하고 있는 그 실험을 통해서 기술이 확립된 후에 진행되는 사안들입니다. 저 2천억 중국 투자 받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업체 그 원주 업체랑 그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계획이죠, 그것도 계획. 네. 전혀 계획. 다른 거라 생각하고 보시면은 뭐 행재정적 최대한 협조한다 이게 협약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상호 뭐 행재정적 최대 협조, 상호 기술 발전 노력, 그리고 뭐 강원도에서 상호 협력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와 A연구원이 상호 협의하여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우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답변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어 시간에 그 국어 해석하듯이 정말 단어 그대로 사업은 A가 하고 그 외적의 협의 뭐 상호 이런 거는 우리가 같이 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제가 헷갈렸거든요. 근데 그 A연구원과 강원도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그분이 갖고 있는 기술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기술이므로 저희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기술을 검증받고 상용화하는 데까지 도와준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좋은 아니 남의 사업에 상용화하는 것까지 왜 도와줘요, 강원도가? 우리가 받는 이익이 뭔데요?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기 풍력발전소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있고요. 다른 사업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니 협약을 해서 그걸 뭐하러 도와줍니까 우리가? 거기 이거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보시면 보면은 뭐 여기 계약자는 뭐 강원도라고 돼 있지만은 여기 상호가 주차마나 같이 돼 있고 지사님 이름 있고 이거 임대차 계약서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원 홈페이지 가도 차마나에는 분명히 그 차마나 GW 자기네 회사라고 돼 있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제가 지사님 그 답변을 들으면 거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임대 비용을 왜 내주냐 그랬더니 우리 도도 가가지고 우리가 상주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공동 사업을 안 하는 거 왜 그 직원들이 거기 파견이 돼 있고 저걸 같이 쓰고 사무실 왜 그러는 겁니까? 존경하는 김 의원님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비 다 내주고 계시는데 관리비 임대비가 1,518만 3,570원이 우리가 최소 계약 9개월짜리 해도 그렇게 들고 A연구원 부담이 거기서 376만 5,735원인데다가 그걸 제외하면 거기가 부담한다. 우리는 1,141만 7,845원을 쓰거든요. 저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그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투자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 1원도 안 빼고 세금이에요, 세금. 다음 달에 이 기술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저 정도로 지금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도 불투명하고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증이 다 끝난 후에 협약 체결했으면 성공 가능성도 높고 저희가 그거를 바라고 하겠지만 성공 가능성도 없는데 데려와가지고 저렇게 사무실 임대비 내주고 그리고 성과가 만약에 있다선 치더라도 그건 대부분 남 좋은 일인 거고 보니까 공동으로 안 한다니까 우리가 뭐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걔네가 우리가 사업해서 돈 번 건데 왜 니네 주냐 이러면 뭐라 그러실 겁니까?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좋은 기술이 확립된 다음에는 우리 강원도로 오질 않습니다. 저기 사용된 돈이 다 세금이라는 거는 인지를 하시죠? 네. 만약에 실패하면 그 세금을 날리는 거라고 생각을 책임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건 수치상으로 우리 강원도가 해준 그런 도움이고 간접적인 도움이 우리 도의 의도 여부와 없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혹시 걱정이 우리 강원도의 공신력을 이용해서 무리한 투자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인 간의 분쟁에 의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나쁜 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시고요. 저도 제가 너무 시간이 없네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 게 간접적 투자거나 간접적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네. 저도 주홍 글씨 새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 때문에 이제 사람을 놓치는 걸 사회적 손실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특정 연구원의 사례는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판단에 대한 정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점검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강원도의원으로서 그 도정 판단을 함께하기 위해서 정보 전달 및 그 환류를 하는 과정에서 심정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머리 숙여 정말 사과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정 연구원의 예전 얘기들 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알고 계시죠?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에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도치 않게 실패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고소고발을 당하고 수사를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뭐 때문에 고소고발을 받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내용이? 그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그 이후로 이제 충분히 형을 그 내용이 그 교도소 가셨던 게 저 내용인데 저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기가 보시면은 이게 물통이고 네. 물을 넣는 거고 여기 특수 장치가 있어서 물 넣으면은 그게 이제 에너지화가 돼서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온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좀 이따가 판결문을 보여드릴 텐데 판결문 상에는 동그란 통이라 했으니까 저거랑은 다르겠죠 모양이. 네. 동그란 통에다 뭘 넣고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동그란 통상의 내용으로 저걸 저기 비교를 해드리면 저 가스레인지 안에다가 타는 연료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용접을 해서 사람들이 못 뜯어보게 하고 불을 켜면 네. 가스를 통해서 그러면 가스불이 있는데 이게 열이 있으니까 밑에 게 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밑에 그 저기 뭐가 있든 뭐가 들어있든 그래서 거기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저 가스 밸브를 잠그고 밑에서 바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이 계속 나오게 몇 시간이든 가스 밸브 잠가도 그게 이제 걸린 거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걸 보는 관점과 이제 주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이게 판결문인데 그때 그 당시 그 네네. 저거 받으실 때 네네. 근데 보시면은 이거는 성결이고 이 결론 부분 보시면 범죄 사실이 이분이 이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징역 1년 3월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또 징역을 살고 나오셔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법원에 고발이 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또 이 오페스 처리 업체 이거 해서 그 어떤 일을 해서 저 고발을 당하셨냐 하면 자기가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판권을 준다 그래서 5천, 뭐 1억 5천, 3억 5천을 편취하고 이거는 1번이에요, 제목이. 2번은 또 다른 사람한테 그 매월 뭐 10%의 이자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다 제가 사람들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알파벳이 막 모자랄 정도로 계속 그걸 바꿨는데 이 사람들 다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2번 사건은 2억 5,810만 원을 편취하고 그리고 내용이 그 시연을 한 다음에 지사님도 시연을 보고 오셨지만 뭐 그 시연이 거짓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판결 문상 시연을 한 다음에 항상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 여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보면 그리고 투자 그 뭐 세 개에 시연한다 해가지고 엄청난 거액을 받았는데 세 개에 그 대대적으로 시연회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뭐 이런 식으로 법원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뭐 준다 그런 걸 안 주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 저거 아까 그 물연료 여기 보시면은 그 투자자들 몰래 미리 약 8에서 10리터 폐슬러지를 꾸민 가연소 고체연료 넣고 용접으로 보관한 후에 LPG 버너를 이용해서 15분 동안 가해서 기계 안에 있는 그 연료 불이 붙게 하고 하단부에 그 작은 구멍으로 송풍기로 공기를 강제 투입해서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당시 기술은 지금은 보유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그 물연료 우리 세계에 뭐 물이다 바다다 이런 게 있으니까 32억 얼마를 또 이 건으로 또 저걸 하셨고 막판에 보시면은 임금 체불도 안 하셔가지고 총 이 재판에서 나온 게 40억인가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여드리는데 저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셨습니까, 지사님도? 뭐 자세하게 저렇게 상세하게 제가 뭐 판결문을 구해보진 않았지만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런 것들을 다 특허 기술들입니다. 근데 그걸 공적인 과정을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허 기술이 지사님 시연을 해요. 네. 근데 저건 정말 마술이잖아요, 마술. 마술이라는 게 눈속임 아닙니까? 저게 아니라 이 판결문 안에 담긴 내용에 의하면 마술을 시연한 다음에 투자금을 받아요. 그게 투자를 받고 뭐 그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것도 좀 관점이 좀 다른데요. 본인은 저 기술도 지금 시연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저게 이제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공적인 과정을 상세히 거쳐서 공적인 검증을 받는데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게 우리 앞으로 도가 가다 잘못한 거고요. 네. 저거는 이제 저분이 예전에 그 왜 저기 실형을 사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적으로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쓸만한 기술이 지금 예, 있는 지금 겁니다. 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협약 체결이 그렇게 허술하냐는 거죠. 강원도가 그렇게 허술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는 무슨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협약을 해 구체적 내용 없지만 그 사무실 마련해주고 소액 이어서 청하원 세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 정도 기술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기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님도 말씀 주신 바 있지만 그 간접 투자로 우려될 수 있는 게 의도는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명예도지사 위촉이 의도치 않은 무형의 간접 도움을 주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업을 하려면 잘 돼야 되니까, 그 동업자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선수로서 기술 보유, 성격, 걸어온 궤적 등 기록을 꼭 보고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해야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록도 안 보고 강원도가 보장하는데 뭘 이러면서 성급히 지갑을 꺼내는 구단이나 경영자가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가 보장을 했으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모르는 일이라면 어떻게 투자받았는지 강원도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모른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처음에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 때는 이 기술을 공적으로 검증해 주십사 이런 뜻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렇게 명예도지사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거는 우리 강원도랑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지금 중국 계신데 중국 투자할 때도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은 뭐 자격이 없다 해도 남들이 보기에 강원도가 뒤에 백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럴 의도를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우려되는 점이 이게 신용체크 보고서인데 이게 옛날에 A연구원이에요. A연구원. 보시면은 이게 그 신용등급 부실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폐업 상태로 돼 있어요. A연구원. 그리고 휴폐업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쭉쭉 있는데 이거 시간 관계상 이것도 넘어가고요. 보시면은 그 폐업의 그 신용 불량된 신용 등급이 낮아진 게 카드 값을 500만 489만 원 9만 9천 원을 못 갚아가지고 계속 지연되다가 회사가 500만 원 때문에 폐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문을 보시더라도 판결문 소송 정보 3천만 원짜리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여기가 피고가 돼가지고 A연구원이. 그래서 보시면은 결과가 그 사건명이 대여금이에요. 그 3천만 원을 대여를 했겠죠. 패소예요. 원고 승. 이런 회사였었는데 A연구원이 그리고 폐업을 했었어요. 그거 다 알고 계셨나요? 실패를 했던 거죠. 저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실패하고 파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뭐 3천만 원이다. 그리고 파산해서 그분이 이제 여기서 사업을 못하고 중국에 가서 지금 사업. 그리고 이거는 차마나 GW 우리 새로 설립한 신용 체크 보고서입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대표자가 DC인데 DC가 그 아까 A연구원이랑 대표가 동일인인 거 알고 계시죠? A연구원 대표가 지금 차마나 GW 대표. 그리고 그 DC가 특정연구원이랑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대표가 지금 현재 대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대표가 A연구원 대표였던 분이나 지금 차마나 GW의 그 분이나 대표가 명의가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건 뭐 별 중요하지 않고. 근데 다른 분이신데 혹시 DC랑 그 특정연구원의 관계를 알고 계신가요? 그 DC라는 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차마나 GW 대표를 모르세요? 누가 명의가 어떻게 돼 있든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대표를 모르시는구나. 근데 그 차마나 GW 대표도 제가 그럼 이게 불가능하겠네요. 제가 드리려는 질문이 이게 듣기만 했고 소문이라는 게 워낙 뭐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의미 자체가 모르시기 때문에 별로 성립은 안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소송이 걸려서 국내에 못 들어오신다라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아마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투톱이 다 한국에 못 들어오는데 왜 협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 연구원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초기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거 갖고 형을 살았고 또 거길 찾아 목회하러 가신 목사님한테 이런 이제 사정을 절절히 말씀을 하셨고 또 그분이 저한테 네, 와서 근데 아까 이게 네. 어떤 도움이 되냐면은요. 네.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보고 투자를 안 하죠, 사람들이. 당연히 폐업 상태에다가 그렇습니다. 네. 그죠? 투자 안 합니다. 투자 안 하죠, 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네, 이거 보고 투자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투자할 분들이 다 알아보고 아니 그거는 국내 투자든 국외 투자든 네. 저기 중국이든 어디선가 아까 그 투자 사례 보셨잖아요. 네, 네.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피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공적인- 이거를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냐면은 저 같으면 이거를 보고 협약서를 보고 강원도와 매제 그리고 명예도지사증을 보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일은 생겨서. 없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럴 그렇게 일이 없다가 아니라 네. 그럴 것 같다고요. 아, 어떻게 생각? 그럴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술을 공적인 검증을 거쳐 주십사 하고 저한테 온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투자받는 일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신증상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두 회사가 A연구원이나 차마나 GW는 이름도 다르고 사업자 번호도 다르고 언행이 다른 회사지만 네. 대표가 같아요. 그리고 특정 연구원이 둘 다 그 기술이 다 그 특정 연구원이 저거잖아요. 기술. 그렇습니다. 그래서 A연구원에서 두 분 지휘상 공동 설립한 차마나 GW에서 두 분이 실제 원톱, 투톱이겠죠? 네. 근데 도가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양톱이 양톱으로 두 분이 양톱으로 계신 회사로서는 불가능했던 국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새 길이 열리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무슨 절대 말씀인지 국내 투자를 못 알겠는데 받을 뻔했는데. 그분이 부인이십니다. 그 부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를 국내에서 못 받고 저희가 받게 하지도 않고 공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까 그러셨잖아. 그 회사 입장에서 모른다지만은 네. 정말 투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하세요? 그거는 뭐 제가 처음에 저희한테 올 때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저희가 뭐 사기죄로 고발을 해야 되겠죠. 고발 당하셨잖아요, 지금. 네. 지금 당하신 상태고, 설령 네. 기술이 확보가 됐어요, 거기가 해서. 시행 차후 끝에. 근데 여건이 꼬여서 기술 그 상용화 단계에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온 A연구원과 함께 설립한 우리 차마나 GW가 크게 성공해서 네. 큰 수익이 나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 수익 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우수한 기술입니다.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우수한 기술을 입증을 아직 못 하시고 있잖아요. 그걸 왜 자꾸 우수한 아까 기술이라고 그러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탄천의 하수슬러진이 이미 우수한 기술로 입증이 돼가는 아니 그리고 과정이- 만약에 그 우수한 기술이라 말씀 주셨듯이 우수한 기술이고요. 네네. 그걸로 차마 GW가 성공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벌어서 누리는 기쁨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냐고요. 뭐 그걸 우리가 돈을 직접 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그 농민들 특히 한우를 기르시는 분들한테 그 축분 처리라든가 아니 이런 타 시도 분들이 네. 그런 업체와 함께 네. 돈을 벌고 그리고 실제 피눈물을 흘렸고 또 흘리고 지금 계신 분도 있어요. 저희 만나봤어요. 전화가 와서. 그 앞으로도 흘릴 분들이 괜찮다 강원도야 뭐 이러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실까요? 글쎄 이제 그분들이 뭐 피해가 있다면 그것도 뭐 구제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졌는데 저감장치 우리 SRF 열병합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셨잖아요. 지정에. 아까 폭스바겐에서도 저감장치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저감장치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으려면 SRF는 분명히 유해물질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걸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감장치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원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은 그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오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전기사업 허가 자진철회 저번에 하셨잖아요. 전기 사업을 자진철회해서 알 수가 없다.
라는 답변이 왔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답변입니까? 전기를 철회해서 이쪽 저감장치 사업 계획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해당 법이랑 시행령이랑 시행규칙 다 살펴봤는데 전혀 개연성이 없고요. 그 전기사업 허가랑 배출시설 허가는 별개 사안이고 따로 작성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연료 기술이 확립된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미리 너무 앞서서 걱정이 연료 기술이 아니라 그거를 발전소를 돌리시려면 네네. 이 연료 기술이 확립이 안 돼서 제조된 거 우리 걸 못 쓰더라도 남의 걸 가져와서 돌릴 거 아니에요.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셨잖아요. 그 발전소는 지으려고 하셨는데 발전소가 아니고 저감장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도가 저감장치가 얼마나 복잡한, 제가 뭐 짧은 기술이지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고가인데 90W 3000kW는 절대 수익이 안 나고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좋은 거 쓸 리가. 아까 그런 폭스바겐 같은 대회사도 네. 그렇게 저감장치 때문에 사기를 쳐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갈 수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동만 하고 들어갔을 때 시간을 얘기했거든요. 주민 반대에 대해서 한 특보가 지정면에 추진된 SRF 열강화 발전소의 경우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신기술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역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지만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주민이 우선 아무리 좋은 기술이 뭡니까? 글쎄 이제 너무 그분들을 마녀 사냥처럼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도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도의 입장을 표명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 무지몽매한 도민들이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지몽매한 도민들이 아무리 그 좋은 기술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지금 다 살펴보니까 그 생존에 대한 투쟁이었고 무지몽매하고 수에 맞춰 산다고 해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왜 이런 식으로 이상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모른다. 네. 신기술을 어디 쓰는지 없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기다려봐 주시고 저희는 또 여기 전문가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나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